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동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보드펜을 만들고 한 달 정도 약 지났는데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 컨트롤은 그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아이콘 보기, 리스트 보기 등인데 제가 응용을 해서 이와 같이 시간표를 한번 이렇게 아이콘으로도 나타내보고 체크박스로도 나타내보고 이걸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학번, 성명, 점수를 입력을 하면 하나의 셀에 열에 이와 같이 점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총점, 평균, 평화까지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드펜을 지난 시간까지 만들어 보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없어서 리스트 컨트롤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컨트롤의 용도는 이와 같이 탐색기에 누르면 리스트 컨트롤이 되겠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콘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리스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코드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3월 학기 초에 좀 업무가 좀 바쁘고 그래서 늦게 코드를 한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 생성 시에 적당히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요즘에 이와 같이 언더바를 쓰고 프로젝트명에서 특수문자를 사용하니까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혹시 프로젝트 파일명을 파일명에서 언더바 특수문자 사용될 때 오류가 생기시는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업데이트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특수문자를 없애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업데이트 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 같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다시 설치하는 방법이 좋겠죠. 아무튼 리스트 컨트롤을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볼 텐데, 프로젝트 생성 시에 MFC 앱을 선택을 하고 대화 상자 기반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해주시고 액티브 X 컨트롤도 해제하고 마지막에 생성된 클래스에서 다이얼로그 DLG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MFC 앱 대화 상자 다이얼로그. 네, 좀 오랜만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네요. 이와 같이 C++는 일주일만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할 건가를 먼저 제가 작성한 것을 실행해 보고 하겠습니다. 로컬 윈도우즈 디버그. 자, 이와 같은 코드를 제가 한 2, 3일 공부해 가지고 지금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저절로 이와 같이 저절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절로 행 단위로다가 저절로 선택이 되고, 이건 옵션에 따라 다른데 하나의 열에 대해서도 열도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오른쪽의 성적표는 1학년 1반 01번 했을 때 1학년 국어 점수 45, 예를 들어서 컴퓨터 100점, 그 다음에 98점 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냈을 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적게 주고 입력을 하면 가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리스트 컨트롤의 리포트로다가 구현한 것인데, 위에 열을 행해서 Shift 키 누르고 행을 선택해서 삭제할 수도 있겠지만은, 위에 있는 열 항목을 막 이동을 해도 이와 같이 총점을 이동을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으로 마법사가 총점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해도 아주 꼭 리스트 컨트롤은 윈도우즈 탐색기에 있는 어떤 아이콘 보기, 파일 보기 그런 것으로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와 같이 어떤 성적 처리 코드도 작성할 수 있고, 뭐 응용 범위과 광범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초기화하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커서가 셀 포인트 커서가 학번에 나타나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드펜을 집중을 해서 한 달 이상을 공부해서 버전 1.4까지 제 블로그 커미와 명구, 커미와 명구는 원래 커미와 명언 명구의 약자인데 네이버 블로그 커미와 명구에 1.4 버전을 올려놓았습니다. 거기 게시판에 보면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고 1.4 버전에서는 형광펜까지 추가했으니까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떠한 그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화면을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디자인하는 방법 놓고 제가 방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지으면 이 안에 코드도 들어있고 변수 들어있었어요. 먼저 리스트 컨트롤을 두 개를 가져오십니다. 즉 도구 상자에 보면 중간에 MFC 밑에서 보면 MFCV 리스트 박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MFC 리스트 컨트롤. 여기 중간이 아니라 여기쯤에 있네요. 밑에도 있는 걸 활용해도 되겠고 VS 리스트 박스 컨트롤 해도 되겠고 리스트 컨트롤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가져오시고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두 개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 갔다 왔다 치고 이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 게 늘려서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컨트롤에 이거는 그 뭘로 했느냐면 도구 상자 옛날에 했던 픽처 컨트롤을 했습니다. 픽처 컨트롤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오른쪽에 속성에 보면 이것이 이제 표시형 속성에 보면 형식에 보면 이게 이제 비트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맵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미지를 적당히 그립니다. 이미지를 이와 같이 이렇게 기본 이 이미지는 포토샵에서 만들면 되겠죠.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것은 포토샵이나 그림판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픽처 컨트롤입니다. 아이디는 이와 같이 픽처 에디트 픽처 컨트롤 맞죠? 그리고 아이디는 뭐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형식에서 비트맵을 선택을 하고 이미지를 직접 그려도 되지만은 그림판이나 뭐 포토샵에서 JPG로 저장한 다음에 그림판에서 BMP로 바꿔서 리소스에 등록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건 옛날에 했던 거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 시간표 두 개는 그냥 여기에서 에디트 스태틱 에디트 텍스트입니다. 스태틱 텍스트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 이름을 적당히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에디트 컨트롤이에요. 에디트 컨트롤 도구 상자 에디트 컨트롤. 그래서 요 에디트 컨트롤 가져오시면 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지우면 안 되니까 이거 가져오시고서 요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전부 선택해서 왼쪽으로 정렬하시면 되겠죠. 잡아당겨 늘려가지고 했다 치고 요거는 학번은 학번은 도구 상자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스태틱 텍스트가 그 이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텍스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버튼이 되겠습니다. 버튼 DL 버튼 도구 상자 버튼 버튼도 하나만 가져오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렬하는 방법 모두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위쪽으로 하면 일렬하게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했다고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해서 디자인을 적당히 저처럼 하시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건드려 가지고 디자인이 제대로 됐나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워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좀 건드렸더니 여백이 조금 커졌네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줄이면
되겠고, 그리고 옛날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기본 디폴트로다가 이 다이얼로그 함수의 디폴트로 글씨를 바꾸는 방법은 다이얼로그 전체를 찍고 제일 위에를 이렇게 보시면 글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꼭대기 처음에 하신 분들이 이것도 잘 안 되실 겁니다. 질 위에 이렇게 이제 글꼴이 있죠. 여기서 이제 조절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이얼로그 전체 화면을 찍은 상태에서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를 이렇게 이제 화면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이 소스들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솔루션 탐색기를 보면 솔루션이 해결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별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 거의 필요 없고 dialog.cpp 하고 dialog.header 파일 컨트롤 dlg.header 파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rc 리소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그림판에서 이제 리소스에 그린 것을 등록시켜서 리스트 컨트롤 글씨가 되겠습니다. 즉 오늘 작업할 내용은 dlg.cpp, dlg.header, 리소스 요거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dialog.cpp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중에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어쨌거나 현재 이러한 화면을 설계를 리스트 컨트롤을 이와 같이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리스트 컨트롤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리스트 컨트롤인데 윈도우 탐색기에 나타나는 것이, 보기에 보면 리스트 컨트롤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잘 안 보여서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리포트가 있고 리스트가 있고 스멜이 있고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방법. 원래 리스트 컨트롤은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이거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편법으로 이제 이걸 리포트로 해서 성적 처리 코드를 응용을 해서 작성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뭐를 다이얼로그 화면을 디자인을 하면 여기에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에 이제 변수를 추가해야 됩니다. 먼저 리스트 컨트롤 1에 찍고 오른쪽 버튼 이렇게 보시면 속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리스트 컨트롤은 제가 그냥 시간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idc 언더바 리스트 언더바 뷰라고 했고, 보기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아이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해주시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뷰를 하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리스트 뷰하고 아이콘이 어떤 차이인가를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를 윈도우즈 탐색기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런 용도입니다. 이와 같이 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이거 아이콘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아이콘을 안 그려놨는데 왼쪽에는 그림의 아이콘을 여기에 이제 하나 만들어서 그려놨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원래 리스트 컨트롤의 용도는 이건데 제가 응용을 해서 이것을 아이콘으로 하지 않고 스멜 아이콘으로 하지 않고 리포트로 하면 이와 같이 응용을 해서 성적표를 작성할 수도 있겠고, 뭐 도량형 환산표 같은 거 또는 $1 환율 같은 거 계산하는 코드를 이걸로 작성해도 되겠죠. 달러 환율 이렇게. 좋은 점은 이와 같이 열을 아무렇게나 이동을 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마법사가 자동으로 평화가 왼쪽에 와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동을 하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리스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CPP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추가합니다. 자 리스트 뷰에 변수 추가하겠습니다. 찍고 오른쪽 버튼 변수 추가. 소두가 좀 길었네요. 변수 추가인데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컨트롤 맞죠? m 언더바 리스트 뷰라고 그랬습니다. 컨트롤 변수 형식은 C 리스트 컨트롤 그대로 두시고요. 변수 이름만 적당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도 오른쪽 버튼 변수 추가 해서 저는 미리 했기 때문에 그런데 확대를 해보면 리스트 2에는 m 언더바 리스트 뷰 2라고 했습니다. 자 변수를 이제 추가를 하고 도구 상자에 보면
도구 상자가 아니라 헤더 파일에 가보면 그 변수 추가된 것이 헤더 파일에 이와 같이 다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이와 같이 헤더 파일에 다 들어오죠. 안 들어왔으면 뭐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거 연습하려고 한 거고, 리스트 컨트롤 하나 요거 하고, 두 번째 여기 있네요. 리스트 컨트롤. 첫 번째 리스트 컨트롤에 이와 같이 그 멤버 변수, 글로벌 퍼블릭, 글로벌 멤버 변수가 자동으로 선언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제 바로 코드를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느냐면, 제가 이제 연습을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이론적 고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콤보 상자에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콤보 상자는 지웠습니다. 제가 C스트링에서 add string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edit teacher list 박스에도 add string 하고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서 작업하는 거냐면, 리스트 컨트롤이 처음에 아주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 2, 3일 공부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on init dialog 함수에서 하면 됩니다. on initialize의 약자 dialog 초기화 함수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 컨트롤로 뭐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면 F1 키를 누르면 MSDN으로 이동됩니다. MSDN으로 이동된 것을 제가 여기에 복사해서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약자가 리스트 뷰 언더바 칼럼 구주체라는 게 있는데 COL1으로 하고, 리스트 컨트롤을 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보기에 대한 열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타입 스트럭처 구조체로 다르게 정의를 했는데, on 인테저로다가 마스크 유한 정보가 포함된 멤버 변수를 지정하는 변수가 되겠고, and fmp는 포맷의 약자인데 열 헤더의 정렬과 열의 하위 항목 텍스트를 설정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다음에 cx가 있고, 문자열 포인터 변수 lpstr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 이렇게 드래그해서 F1 키 누르면 MSDN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브 아이템, 이미지, 뭐 오더 이런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리스트 뷰 컬럼에 대한 구조체가 MSDN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거를 해놓을 테니까 요거를 화면 캡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보고서 이제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칼럼 on.mask는 유한 정보가 포함된 멤버 변수 지정하는 변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그냥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를 직접 작성하셔야 됩니다. 리스트 컨트롤은. 자,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작업하는가 하면 이 컨트롤에서 하는 겁니다. 이 컨트롤에서 지금 제가 이거를 따닥 했더니 또 뭐가 생겼네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또 위에 뭐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맵에 안 생겼네요. 맵에 안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을 이렇게 하나씩 따다 가면 이렇게 헤더 파일에 생깁니다. 이거 지우시면 되겠죠. 생성된 것을. 자, 다시 한번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한 2, 3일 넘게 해서 고생해서 공부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작업을 할 거냐면 시간표에 관련된 리스트 컨트롤에 들어갈 내용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고 보면 쉬운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리스트 컨트롤을 좀 어렵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미지 리스트 클래스, 이미지 리스트 클래스 그렇게 읽습니다. CLMHE 리스트
대문자입니다. 이게 구주체입니다. 구주체 명으로 다 이렇게 정해줍니다. 라지 아이콘, 스멜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IL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라지 이미지. 이게 뭐 임의로 해주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미지. 한글로 이미지. 이미지 약자. 즉, 그림. 약자를 대문자 I로 표현한 겁니다. 라지 이미지 아이콘. 뭐, 인포메이션을 해도 되고, 라지 아이콘, 네, 라지 이미지 아이콘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점 크리에이트 생성합니다. 32,32 좀 작은 픽셀로다가 픽셀 ILC 언더바 칼라 4 1,1 이게 뭐냐면 이미지 리스트 크리에이션입니다. 크리에이션 ILC라는 게 약자입니다. 이것도 MSD 이거 잘 모르시면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F1 키를 누르면 MSDN으로 이동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MSDN으로 이동이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을 참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하실 분들, 저도 이게 전부 지금 하는 게 책에 거의 나온 책 보고 한다기보다는 저도 MSDN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하나씩 하나 찾아서 한 것입니다. 네. 이미지를 창출한다, 이미지를 생성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멜은 16픽셀로 하시고 하겠다. 그 다음에 라지하고 스멜 이미지를 로드해 갖고 온다. 이게 IDI 언더바 아이콘이 뭐냐면 직접 만든 아이콘. 즉 리소스에 보면 아이콘이 있죠. 이렇게 직접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콘으로. 직접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장을 하면 또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서 닫고 지금 이제 그 빨간색으로 눈을 바꿨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나 보겠습니다. 뭐가 또 건드렸더니 이게 좀 생성이 돼서 그렇죠. 아까 이게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방금 그 아이콘을 하나 빨간색으로 칠했더니 이와 같이 아이콘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을 그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시간 날 때 아이콘을 멋지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똑같이 이렇게 주석 처리된 것 말고 똑같이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드 아이콘에서 아이콘을 적당하게 많이 해서 그리면 되겠고, 두 번째 이미지 리스트 설정이 있는데 m 언더바 리스트 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얘의 그 시간표의 변수명이 m 언더바 리스트 뷰죠. 얘에 대해서 점 세트 맞추다. 이미지 리스트를 맞추는데 여기 보면 리스트 뷰 세트 이미지 리스트 해가지고 노르말로 라지 스멜 노르말로 거기에 맞춘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디태치는 분리하다 분리해서 맞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주석 처리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 주석 처리하면 이게 이제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겠죠. 지금 이것은 이제 그 익스플로 탐색기에서 이와 같이 이미지가 없어졌죠. 이미지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탐색기에서 이미지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좀 깁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빨리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m 언더바 리스트 뷰 점 인서트 헤더 추가하는 방법은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칼럼입니다. 0, 언더바 T 교시. 그 다음에 리스트 뷰 포매트 언더바 레프트. 여기 보시면 열에서 레프트로 맨 처음 레프트는
센터로 변경이 안 됩니다. 이거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부터는 센터를 이렇게, 이게 이제 교시가 뭐냐면 이 교시를 얘기하는 건데 컴파일시켜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여기에는 무조건 레프트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열은. 두 번째부터는 센터로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0열 1, 컴퓨터는 0이 첫 번째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법으로 레프트를 안 맞추려면 여기 0이 아니라 1로 선언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띄운 이유가 왼쪽으로 맞춰지니까 0을 띄운 겁니다. 여기는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센터로 맞췄으니까 뭐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아무튼 어쨌거나 인서트 칼럼에서 언더바트 유니코드 형식으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거는 이제 픽셀 적당히 해주시고 이 옵션은 그대로 그냥 써주시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인서트 칼럼이고 위에는 월화수목금이 되겠고, 항목 추가에는 인서트 아이템입니다. 인서트 아이템, 즉 세로로 쓸 때는 인서트 아이템, 인서트. 그래서 1교시 2교시 쭉 써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체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다릅니다. 하위 항목 추가할 때는 세트 아이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인서트는 세로로다가 처음 시작할 때 세트, 하위 항목은 세트 아이템 텍스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장 스타일이 있습니다. 리스트 뷰 세트 익스텐디드 스타일. 세트 익스텐드 스타일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MSDN으로 이동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어서 리스트 뷰 세트 익스텐디드 스타일인데 스타일의 약자인데 언더바 그리드라인 격자 표시 이렇게 보면 체크박스를 하겠다. 그 다음에 트랙 셀렉트 마우스로 아이템을 클릭하지 않은 마우스로 갖다 대면 자동으로 선택돼. 아주 중요하죠. 마우스로 아이템을 클릭하지 않아도 마우스를 갖다 자동으로 선택되는 게 트랙 셀렉트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주 유용한데 컴파일 시켜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말이 3일도 더 걸렸습니다. 잘 배우느라고.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지가 자동으로 신기하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선택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반전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그게 이제 리스트 EX 트랙 셀렉트입니다.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또 여기 가서 펀키는 시간이 걸리니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 표시도 해보았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옵션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코드는 작성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성적표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머리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성적표 코드는 나름대로 저도 책도 살펴보고 인터넷도 검색해서 해보았습니다. CHAR 별표 포인터 성적이라고 하고 8개 항목 학번, 성명, 국어, 컴퓨터, 영어, 청점, 평균, 평가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엔트 위드 폭은 한 번에 이렇게 70픽셀 80, 성명은 80 해서 평어는 80픽셀로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리스트뷰 칼럼 구조체명으로 칼1으로 해봤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칼럼 요거는 구조체인데 여기다가 써주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MSDN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석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MSDN에서 갖다 붙여넣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파일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네, 자동으로 잘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MSDN에서 제가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것으로서 천천히 내려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구조체가 LV 칼럼 구조체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정도를 알고 이걸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 원점 마스크는 뭐 하는 거냐?
유효한 정보가 포함된 멤버를 지정하는 변수. 유효한 정보, 즉 리스트 뷰 칼럼 포매트의 약자 해가지고 서브 아이템, 텍스트, 위드, 폭 한꺼번에 정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멤버 유효하고 뭐뭐 유효하고 유효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FMT 포매트는 센터에 처음에 맞추겠다. 열 헤더의 정렬과 열의 하위 항목 텍스트는 센터 중앙에 맞추겠다. 그리고 세트 익스텐디드 스타일은 금방처럼 그리드로 하고 풀 뭐 롤 섹트로 하겠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렉스 룰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빨리 하기 위해서 for i한테 i는 0부터 i는 8까지 i 뿔뿔하시오. 중괄호 열고 포인트 사이즈 psj 텍스트는 성적 i 서브 아이템을 출력을 하고 cx 폭을 설정을 하고 인서트 컬럼 그 값에다가 집어넣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는 뭐냐면 자동으로 이것을 넣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학번 성명 그거 쭉 해서 이 코드를 자동으로 집어넣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대로 보고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처음에는 연습을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 아이템하고 두 번째부터는 세트 아이템으로 한다는 거. 처음에는 항목 초과는 인서트 아이템이고 하위 항목은 세트 아이템 텍스트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이제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확장 스타일로 지정을 하고 확장 스타일은 앞에서 했듯이 적당하게 멋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에디트 컨트롤에 학번, 성명, 국어, 컴퓨터, 영어를 넣었을 때 어디로 가라고 해야 되니까 먼저 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즉 입력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즉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에디트 컨트롤에 제어 변수를 추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찍고 오른쪽 버튼 변수 추가. 이렇게 보시면 어떤 값을 옮겨야 되니까 이 컨트롤이 아니고 값으로 하고 C스트링 모든 이 텍스트 박스에 있는 거는 모두 문자로 취급을 한 다음에 문자를 STOF, STOI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용자를 확대를 하면 여기 이제 학번 넘버 학번에 일단은 m_str num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변수 추가 찍고 성명도 변수 추가해서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확대해 보면 이와 같이 m_str nam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는 변수 추가해서 그냥 읽겠습니다. m_str kor 됐고 컴퓨터는 변수 추가해서 m_str com 대문자 com 영어는 변수 추가해서 m_str eng를 했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안 맞으면 이제 적당히 줄이 이렇게 해서 왼쪽에 맞추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변수가 이거를 어떤 박스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변수를 시스템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헤더 파일에 가보면 이와 같이 글로벌로 지가 자동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으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게 딱 들어갔습니다. 시스템으로 문자 변수로 안 들어와 있으면 해주시면 되는데 해줄 때는 cpp에다가 보면 이게 원리가 보니까 아이디하고 링크를 걸었더라고요.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시연화 좀 하셨던 분들은 이 투데이터 익스체인지 명령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찍고 변수를 추가해도 객체마다 해도 좋은데 이게 몇백 개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찍기가 힘들죠. 그러면 여기서 직접 해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ddx 언더바 텍스트 pdx idc 이렇게 잘 보시면 객체 id 그 다음에 변수하고 투데이터 익스체인지 변화시켜 준 겁니다. 이와 같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id하고 이와 같이 id하고 자세히 보면 id하고 변수하고 데이터를 익스체인지 변화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함수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맵이 지도죠. 어디 뭐가 있다. 버튼이 있다. 그 맵에는 뭐가 있다. 뭐 지우는 게 있다.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다시 cpp로 들어가서 이제 뭐를 할 거냐, 제어 변수를 초과했으니까 입력을 따닥 누르겠습니다. 입력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하는 코드 여기서 몇까지만 되겠습니다. 좀 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더 응용을 해서 멋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그냥 읽겠습니다. CHAR 캐릭터 문자 str 대괄호 열고 100바이트 메모리를 할당해줬습니다. 이것도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저 밑에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int n 인덱스 넘버로 제로를 했습니다. 업데이트 true 이렇게 해주십니다. 리스트 뷰 아이템 구주체로 아이템 이미지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는 텍스트로 하고 아이템은 n 인덱스로 설정을 하고 확번은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책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경고가 뜨나 컴파일 오류가 없습니다. 배포 파일 생성 시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자열 함수와 관련됐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저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하도 문제는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린가 했더니 이게 C스트링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CHAR로 선언하고 C스트링으로 하니까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도 실행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윈도우즈 sprintf 명령을 해본 것입니다. 수괄호 열고 str1, 언더바 t 유니코드 형식 %s 뭐 이렇게 넘버 문자열 변수죠. 그 다음에 ps 텍스트는 lpstr str 변환 코드 문자열 포인터 변수를 변환해주는 겁니다. 요 과정이 어렵습니다. 잘 안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자열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찾아서 더 이것저것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됐으면 mlist2. insert 아이템에서 그것을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은 두 번째 열에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국어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얘는 인서트고 얘는 세트 아이템입니다. 이게 인서트고 처음에는 인서트고 두 번째부터 세트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원래 네 번째가 되겠죠. 컴퓨터를 세트 아이템 그리고 영어는 네 번째 세트 아이템 그대로 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더블로 선언해서 국어, 컴퓨터, 영어, 토탈, 에버리지, 평균, 총점 평균을 더블로 선언하고 소수점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거는 이제 ATOA라는 거는 문자를 숫자로 표현해주는 게 ATOI가 그리고 ATOI도 있고 ATOF F나 D나 배정도 F는 이제 플로트라고 해서 실수형이라고 하고 소수점까지 나타내는 배정도는 D로 하는데 D는 안됩니다. F로 해도 D까지 다 먹힙니다. 즉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 박스 속에 들어있는 거는 전부 문자니까 그 문자를 숫자로 ATOF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세 개의 변수를 다 더해 주시면 총점이 되겠고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탈 슬래시 3.0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 3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게. 3으로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이게 안되는 게 정상입니다. 더블로 하면 이게 경고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안 뜨네요. 원래는 그게 이제 원래는 정확한 거는 이상이 없는데 원래는 이게 3이 아니라 원래는 3.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처리해서 그런데 배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점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C스트링 그레이드 1 해서 평어를 써줍니다. 만약에 에버리지가 90보다 크면 그레이드는 수, else if 60보다 크면 양, else 그렇다면 가를 출력하시오. 어디에? 그레이드 1 변수에 대입하시오. 그레이드 1이 어딨나? 그레이드 1은 저 밑에 있습니다. 평어에 집어넣으시오. 그래서 총점은 sprintf 언더바 s 한 다음에 %3.2f 소수점 세제짜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평균도 반올림 하시오. 그 다음 평어는 %s입니다. 언더바 t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행삭제를 보겠습니다. 따당 눌러보시죠. 행삭제는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for n t n item 0 n item m list box list view get item count 리스트 두 번째 그 리스트 박스 리스트 컨트롤에 그 항목의 카운트를 가져와서 그거보다 작을 때까지 모두 다 한 다음에 만약에 m 언더바 리스트 뷰 2. get 아이템 스테이트 상태하고 선택한 상태하고 같으면 모두 같으면 딜리트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명령이더라고요. 딜리트 아이템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즉 Shift 키 눌러서 행을 하나 둘 세 개를 선택하면 세 줄이 지워지고 그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하나씩 당겨오면 됩니다. 그래서 요 명령이 중요하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펠스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지우는 방법 이거는 그 리스트 컨트롤이나 에디트 컨트롤 등에서 많이 사용하죠. 업데이트 데이터 펠스 혼동이 됩니다. 얘는 변수를 컨트롤에 넣어 갱신하는 겁니다. 즉 변수를 컨트롤에 넣어서 갱신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화면이 당겨지는 겁니다. 업데이트 true는 컨트롤에 있는 값을 변수에 기억하는 명령입니다. 한번 true로 하고 펠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우님 이것도 화면 캡처 해서 스마트폰으로 캡처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드 추기화. 모드 추기화는 좀 더 멋있게 하려고 init 함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init 함수를 만들면 되는데 이 init 함수는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보시면 직접 해도 좋은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려고 좀 보기 좋게 함수를 직접 함수로 가라 그 버튼으로 함수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함수는 어떻게 만드는가 이게 메소드입니다. 사실은 함수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클래스 마법사 클래스 마법사에서 다이얼로그가 선택되어 있나 보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다이얼로그 선택해 보고 메소드가 함수입니다. 메소드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함수명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수명을 써주고 init라고 써주고 init라고 쓰고 변환 형식에서 void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사용자가 만든 함수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어려운 말이 메소드는 원래 방법인데 메소드라고 하니까 더 어렵죠. 클래스에 속해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클래스 2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메소드. 근데 이제 메소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혼동이 되니까 함수, 사용자가 함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가 생성이 되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이용자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데이트 데이터 true를 합니다. 아까랑 반대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cedit 별표 pedit는 cedit 별표 get dialog item idc 언더바 edit number 그러니까 뭐냐 edit number가 학번인데 학번 id인데 학번의 id인데 얘가 그 get dialog item을 갖고 와서 그 포인터를 기억하고 있는 변수가 pedit인데 왜 이걸 해왔느냐면 이 pedit 포인터 함수에 set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 겁니다. 즉 마우스 포인터 세트 포커스를 그걸 초기 함수 딱 눌렀을 때 다 지워지고 얘한테로 가라.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터 펠스 해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편법으로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것을 응용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세트 포커스 마우스 포인터의 커서를 깜빡깜빡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초기화하는 방법은 m 언더바 변수명 쓰고 .mpt 쓰면 되는데 전부 삭제는 리스트 박스 리스트 컨트롤은 mpt 명령이 안 먹혀요. 리스트 컨트롤에는 delete all ite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그냥 실행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참 여기서 제가 이거 자동으로 막 옮긴다고 그랬죠. 여러 항목을 요거를 설명을 덜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확장 옵션입니다. 옵션. 이게 이제 그 확장 스타일에서 보시면
MSDN으로 이동되면 LVS 언더백스트 ext 헤더 헤더 드래그 앤 드롭이 있죠. 헤더 드래그 앤 드롭해서 즉 헤더를 드래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일단 이것도 스마트폰 이용 잘 안 보실 텐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헤더 드래그 앤 드롭 이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일이 아니라 이거 이 뜻입니다. 엔터키 위에 있는 거 헤더 드래그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쓰시면 다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헤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우스 포인터가 자동으로도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행에 자동으로 지가 반전이 돼서 삭제도 할 수 있지만은 오른쪽에 보면 홍길동 점수를 써주고 이렇게 입력 뭐 계속하면 자동으로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금방 드래그 앤 드롭 하는 명령 이겁니다. 아무데나 총점이 뒤로 가나 마나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즉 리스트 컨트롤러는 이와 같이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지만은 뭐 응용이 다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찍고 오른쪽 속성에 가보면 리포트가 있습니다. 보기 리포트가 있고 아이콘 스멜 리스트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스멜 아이콘이 뭔가 보겠습니다. 스멜 아이콘은 탐색기에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스멜 아이콘으로 보는 방법이 있죠. 원래 이제 리스트 컨트롤이 그런 용도인데 응용을 해서 이 보기 옵션에서 리스트나 리포트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성적 처리뿐만이 아니라 도량형 환산표라든지 뭐 기타 응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점 응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한번 오늘까지 작업한 내용을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을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얼로그 좀 헤더 파일을 내려보겠습니다. 보고하실 분들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CPP를 내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코드는 보고 직접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녹색 부분은 주석 처리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실행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으로 원래는 제가 시간표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한 건데 조만간에 시간표도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시간표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해서 뭐 고정 IP라든지 뭐 IP 컴퓨터 서버 컴퓨터에다가 시간표를 서버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해서 할 수도 있겠고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걸 해보려고 사실은 한 겁니다. 그리고 덤으로 성적표도 이렇게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찍고 오른쪽 버튼이 아니라 오른쪽 버튼으로 할 수 있겠죠. 뭐 항을 이렇게 막 움직여도 된다는 거. 뭐 응용 범위는 무궁무진하겠습니다. 네, 저도 리스트 컨트롤을 이렇게 쉽게 알려드렸어도 제가 사실은 리스트 컨트롤 때문에 한 5일 정도 공부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잘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응용을 하여 더 멋진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